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줘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결과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올바른 습관과 계획만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살아가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돈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도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습관과 준비를 했기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 생활 습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획적인 삶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돈을 관리해 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버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소비보다 저축과 투자를 우선시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급여가 오를 때마다 소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계획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활용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연금, 펀드 등을 활용했습니다. 돈을 일하게 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시간과 복리의 힘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산을 불려온 사람들은 결국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과 자산을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자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을 불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해서 버는 돈만 의존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벌게 만들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배당금,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와 함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도 익혔습니다. 무작정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했습니다. 돈이 불어나면 자연스럽게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소비보다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산이 많아지면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자산을 키운 사람들은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보냅니다. 자산을 키우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르고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경제적 독립을 일찍 준비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란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수입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연금,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등을 활용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준비한 사람들은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삼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달성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깁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경제적 독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소비 습관이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여 지출합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미리 예산을 정하고 관리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소비 패턴을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즉흥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값비싼 브랜드 제품보다는 실용적인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소비를 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사치성 소비는 최소화합니다. 계획적인 소비 습관은 자산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모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쓰면 나중에 큰 재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이 잘 잡힌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삽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불어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돈을 쓸 때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합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복리 효과를 이용해 돈을 불리는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를 보유해 지속적인 수익을 얻거나 부동산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돈을 벌 때마다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우선합니다.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고 그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불어나도록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와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굴리는 데 집중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투자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개발이나 교육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데 집중합니다. 소비를 할 때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씁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굴리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렌탈이나 공유 경제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도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제대로 활용하면 노동 없이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미리 소득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저축을 해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면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 임대 수익, 배당금 등의 수입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연금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해 월세를 받거나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보유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면 한 가지 수입원이 줄어들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부업이나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자동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했습니다. 연금,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저작권 수익 등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득이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들어오면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도록 개인연금을 준비했습니다. 주식 배당금은 꾸준히 늘려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임대료를 받거나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을 매각해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온라인 사업,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을 출판하거나 특허를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여러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원을 다양하게 만들면 특정한 수입원이 줄어들더라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당주 투자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온라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전자책 판매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 일정한 로열티 수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리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면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단순히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구조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로 만들어야 더 안정적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구축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빚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빚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불필요한 대출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빚을 사용했습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했습니다. 이들은 신용카드를 쓴다면 반드시 결제일에 전액 상환한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생활비나 사치품을 위해 대출을 받지 않고 꼭 필요한 자산에만 빚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시 적절한 수준의 대출을 받아 부담을 줄였습니다. 무리한 대출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투자나 자산 증식을 위한 대출만 고려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장기 대출을 활용하고 금리가 오를 때는 빨리 상환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면 나이 들어서도 금융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빚을 최소화하고 자산을 늘려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빚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소득이 있을 때 부채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월급이 오를 때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채 상환을 우선시했습니다. 부채를 줄이면서 동시에 자산을 늘리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를 남발하지 않고 가급적 현금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빚을 줄이는 것이 곧 자산을 늘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 점수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대출을 피했습니다.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증식하는 습관이 경제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부채가 없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부담 없이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노후 대비 방법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는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빚이 많아지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커지기 때문에 부채 관리는 필수입니다. 부채 없이 자산을 늘린 사람들은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채를 점검하고 빠르게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활용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도 무리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되 지나친 부채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항상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빚이 없으면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대출만 신중하게 활용했습니다. 지나친 대출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면 노후에도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곧 자산을 늘리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와 치료비로 재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의료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 중 하나이므로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보험을 적절히 활용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했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평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면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을 예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의료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까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재정 관리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병원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갈 필요가 없으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약값과 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 걷기, 유산소 운동을 하면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지나친 음주, 흡연을 줄이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과식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이 건강하면 비만, 소화 문제, 혈압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활동량이 늘어나고 생활의 질도 향상됩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노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살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부부가 함께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부부가 같이 건강을 챙기면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을 하면 더 즐겁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함께 관리하면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건강한 부부는 노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식을 요리하면 식습관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서로 건강을 체크해주면서 더 오랜 시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부부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서로 동기부여가 되어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부부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지키면 노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살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금, 자산, 건강, 취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계획 없이 살다 보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언제 은퇴할지, 은퇴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미리 고민했습니다. 노후에 하고 싶은 일, 여행 계획, 취미 생활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노후에 무엇을 할지 미리 결정해 두면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노년기에 크게 나타납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계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취미 생활, 운동, 사회 활동 등을 미리 계획하고 실천했습니다.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면 노후에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유지해 정신적으로 활력을 가졌습니다. 봉사활동, 독서, 취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계획했습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 취미, 건강 등 삶의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면 노후에 외로움을 느끼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생활이 있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도 함께 고려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쯤 가지면 노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여행, 독서, 악기 연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기부나 사회 활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쓸 때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 취미, 건강을 고려한 계획적인 삶을 살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삶을 계획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산을 미리 불리고 부채를 현명하게 관리하며 건강과 인간관계를 철저히 챙겼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80세를 넘어도 일해야 하는 현실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비, 생활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8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1. 80세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 경제적 요인. 국민연금과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의 현실.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주요 소득원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은퇴 후에도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원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후 생활비는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로 인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80세 이후에도 경제적 필요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 소진과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 은퇴 후 초반에는 저축한 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수 시대에서는 이 자산이 금세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노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실패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런 경우 80세를 넘어도 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산 관리가 부족하거나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산 소진 문제는 노후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이 초래하는 재정 압박. 노후에는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관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약물 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큰 질병이나 수술은 준비된 자산을 단번에 소진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비 역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금이나 저축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비 등 필수 생활비가 점점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다면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노후를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로 바꿔놓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체감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80세 이후에도 경제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2. 사회 구조적 문제와 고령 노동.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을 위한 적합한 일자리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일자리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고령 노동자가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 직업은 대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80세가 넘어서까지 일을 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부족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지만 그 혜택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소득 노년층은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에도 복잡한 절차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산층 노년층은 복지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동시에 자산 소진으로 인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의 한계는 고령 노동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속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인 복지 정책의 재설계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고령화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젊은 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특히 체력적 부담이 적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노동자들은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변화와 자동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도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의 인식 부족과 사회적 지원의 부재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에 대한 심리적 영향. 경제적 이유를 넘어선 일의 의미와 자존감. 베이비부머 세대는 단순히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를 통해 자존감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이유도 작용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업이 삶의 중심이었던 이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공허함과 목적 의식의 상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경제적 보상이 적더라도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어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느껴지는 소외감과 외로움.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낍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오랜 기간 직업과 직장 내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왔습니다. 은퇴 후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면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만으로 정서적 공백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외감 극복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적 이유와 무관하게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일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제목 3.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일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업무는 일상의 리듬을 제공하며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참여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은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터에 남아 사회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령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신체적 정신적 부담 증가. 고령 노동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 상태는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단순 노동은 신체적으로 특히 큰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관절 통증, 허리 문제 등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감은 고령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장기적으로 고령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업무 환경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불안정한 고령자 고용 환경. 고령 노동자는 대개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임금 수준 또한 낮은 경우가 많아 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기업은 고령 노동자를 채용할 때 숙련도와 생산성을 이유로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최소한의 복지 혜택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노동자는 근로 환경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안을 겪습니다.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은 고령 노동자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친화적인 고용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
고령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작업 도구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업무 시간이 길거나 불규칙한 환경은 고령 노동자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 안전 장비 제공이 필요합니다. 고령 노동자가 지닌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배치는 생산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은 단순히 고령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균형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고령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5. 80세 이후에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 조기 은퇴 계획의 재검토와 재정 설계. 조기 은퇴를 계획한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은퇴 계획은 단순히 몇 년의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장수 시대에 맞춰 장기적인 재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해 소득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에 대비한 비상 자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시점도 유연하게 재검토해 경제적 여유가 확보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은퇴 설계와 자산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은 80세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원 만들기. 노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소득원은 경제적 안정의 필수 조건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투자 배당금,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도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은 수익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 글쓰기, 프리랜서 활동 같은 비대면 직업도 노후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신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공예품 제작이나 소규모 농업은 재미와 소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면 경제적 불안 없이 노년을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 고령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고령자를 위한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적 부담이 적은 업무나 유연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 제도를 보완해 연금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80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적 준비,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합시다. 백세 시대의 장수는 더 이상 축복만은 아닙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면 더 즐거운 백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안정, 건강 관리, 관계 유지, 자기 개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작해 볼까요? 1. 경제적 안정으로 비극을 예방하기.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방법.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임대 수익, 연금, 투자 배당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창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은 노후에도 적은 노력으로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강연, 컨설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자산을 현금화하기 쉬운 형태로 유지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이런 소득원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기 은퇴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 이런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노후를 준비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월별 예산을 설정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비싼 취미나 외식을 줄이고 꼭 필요한 소비에만 집중하세요. 동시에 자산 관리는 전문가와 상담해 금융 상품을 활용하거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투자를 하세요. 특히 고정비가 큰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거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자금을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자산 관리는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투자로 위험 최소화하기.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하는 것이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부동산은 안정적이지만 유동성이 낮고 주식은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은 경기 침체 시에도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금 상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제공해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분산 투자는 특정 자산의 가치 하락이나 경제 위기에도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건강한 신체로 장수를 축복으로 만들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건강한 신체는 장수를 축복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를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단 관리도 필수입니다. 지방과 당분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을 고루 섭취하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물 섭취와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질병 예방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진 비용을 줄이고 필수적인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검진을 받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년 일정한 시기에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음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 해로워서 장기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호흡, 요가, 명상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신체적 건강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관계와 교류로 외로움 극복하기.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 참여하기. 외로움은 노년기에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산책 동호회, 취미 활동 그룹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소소한 관계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 유지하기.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주기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가족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유대감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삶에 대한 만족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다만 서로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감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활기찬 사회적 삶 만들기.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활기찬 삶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네 모임, 취미 클래스,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삶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새로운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즐거움을 크게 높여줍니다. 4. 자기 개발과 취미로 의미 있는 삶 찾기.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나이는 배움의 한계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법, 외국어,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강좌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도 생깁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기.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간직했던 취미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찍기, 글쓰기, 악기 연주 같은 개인적인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롭게 도전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창의적인 취미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취미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룹 활동이 가능한 취미를 선택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즐기는 것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삶의 보람. 봉사와 나눔은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정서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음식 배달,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환경보호 활동 등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는 2배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의 태도 바꾸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기.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후회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작은 산책,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일, 취미 활동 같은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는 노년기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기.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친절한 인사 한마디, 맑은 하늘 같은 작은 일들에 감사해보세요. 이런 습관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커집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이 간단한 습관은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 삶의 기쁨 느끼기. 작은 성취는 노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거나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이런 활동은 삶의 구조를 부여하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취는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성취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노년기의 비극적인 순간들도 희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행복을 이루는 노년기를 만들어 보세요. 100세 시대는 도전과 기회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관계 유지, 자기 개발, 긍정적인 마인드 5가지를 실천하며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가 100세 시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00세 시대를 위한 비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